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열린 DX 코리아에서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한국이 놀라운 차세대 무기들을 제시해주면서 해외의 군 장성들이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특히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 한국의 다양한 무기체계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국의 미래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방산, 어떠한 무기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된 DX 코리아 2022 소재 부품 단계의 뿌리 기술까지 국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방위 산업의 발전상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뿌리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개인 화기뿐만 아니라 자주포, 장갑차, 전투기, 구축함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무기 체계가 국산화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합의 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군과 방산업계가 지속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한 덕분에 뿌리 기술도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얼마 전 한국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한국 방산의 핵심이자 간판 무기 체계들의 통합 수출을 지원하는 원팀을 꾸려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해당 그룹은 무기 체계별로 별도의 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원활한 수출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뒷받침이 돼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DX 코리아에서 한국이 차세대 항공기를 제시하면서 이 모습을 본 50여 개 국가의 군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미래전의 핵심이 될 회전익, 고정익, UAM을 총동원해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카이는 회전익기로 2023년 전력화 예정인 LAH 실물기를 전시하고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 운영안에 대해 소개했고 특히 LAH를 기반으로 개조된 소형 다목적 헬기 LUH도 공개해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 고정익기 모델로는 이번에 최초 공개되는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와 KF-21N 함재기 모형 그리고 민군 겸용 플랫폼으로 자체 개발할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 FA-50 성능 개량형 모델을 전시하며 역량을 뽐냈습니다. 올해 열린 DX 코리아는 차세대 국산 항공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회의 장이 된 것 같은데요. 이번 DX 코리아에서 공개한 4.9톤급 LAH는 2015년 개발을 시작해 2019년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비행 시험이 끝나면 올해 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 40-50년 된 육군 노후 공격 헬기 MD-500과 H-1S 코브라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공격 헬기 보유국이 될 전망인데요. 그런데 카이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LAH 개발 성공과 동시에 LAH를 개조한 특수작전용 신속 대응 헬기 등 3가지 형태의 LUH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LUH는 소형 무장 헬기를 개조해 특수전 등 다양한 항공지원 작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발되는데요. 일단 LUH가 장착한 20mm 터렛형 기관총 및 청검, 공대지 유도탄 운용 능력이 제거되고 그 대신 후방석에 무장병력 2-3명, 비무장 인원 4-5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군, 지휘, 정찰 임무를 모두 수행하게 되는데요. 무장 장착점에 12.7mm 또는 7.62mm 기관총 포드와 70mm 로켓탄을 장착하면 지상군에 대한 화력 지원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LUH는 미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멈티 운용에 최적화된 헬기로 유무인 복합 운영은 무인기와의 협업으로 저속, 저고도에서 운용되는 헬기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효율성까지 극대화하기 위한 차세대 전술 체계입니다. 때문에 LUH에는 소형 무장 헬기에 우수한 네트워크 능력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역 정찰, 표적 탐지, 자폭 기능을 가진 소형 무인기를 장착하면 전선 깊숙한 곳까지 정찰하고 경우에 따라 타격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운용 개념에 따라 순수한 다목적 헬기, 특수작전 신속 대응기, 멈티 개념을 포함한 정찰기를 운용하는 방안 이렇게 총 3가지 옵션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카이는 향후 LUH를 특수작전 공격 헬기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으로 대테러 및 도심지 작전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번 DX 코리아에서 첫 선을 보인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에도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의 모든 시선이 쏠렸다고 하는데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가 해결책을 찾아낼 때마다 등장하던 범고래 이미지로 도안한 깜찍하고 귀여운 발상에 큰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카이에 따르면 C130보다는 훨씬 크지만 쌍발제트 수송기로 역시 쌍발 수송기인 일본의 C2보다는 작은 대형 수송기 플랫폼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영우 수송기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는 카이가 KF-21 전투기 후속으로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물밑 준비를 해온 야심작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군의 수송기 활용 영역이 확장되면서
국산 다목적 수송기를 해외에서 도입할 게 아니라 자체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내 소요와 수출 소요를 고려하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송기는 우리 항공업계에서는 미지의 영역이었지만 이번 참에 자체 개발에 나서 수출도 노려보겠다는 당찬 포부가 숨겨져 있는데요. 향상된 수송 능력으로 적시적소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기 위한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측면에서도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이에 따르면 매끈한 범고래 모습의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는 터보프롭 엔진을 사용하는 C130계열의 항공기와는 달리 터보팬 엔진을 사용해 최고 속도 마 0.75, 최대 항속거리 5,000km, 수송 능력 약 30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반 전투병력 120명, 특수부대병력 8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해지는데요. 또 한국군의 요구도 충족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펙이라는 게 카이 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다목적 수송기 국내 개발은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관심을 끌었는데요. 초계기, 급유기, 정찰기 등 다양한 특수 목적기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형급 민소형 여객기의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양한 파생형 항공기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수출 측면에서도 해외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2030년대 중반 전 세계적으로 노후 수송기 대체 수요가 800여 대 이상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한국형 항공모함에 탑재할 함재기의 국내 개발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번에 카이가 DX코리아에서 함재기 모형을 처음 공개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카이는 KF-21 파생형인 함재기용 KF-21N 모형을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항공모함 적재기라는 설명을 달아 그 성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KF-21N은 사출기 혹은 단거리 이착륙 방식을 사용하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무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징은 공군용 KF-21보다 날개가 10에서 20% 정도 커지고 보관 시 날개를 접을 수 있는 윙폴딩 방식이 적용됐다는 점으로 활주로가 짧은 항공모함 이착륙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항공모함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날개가 양력을 많이 받아 이륙해야 하기 때문에 날개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KF-21N 모형 공개가 KF-21 기본형의 함재기 기능을 보강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자체 개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나 올해 경항모 예산이 삭제된 가운데 이번에 KF-21N이 등장하면서 실제로 중형 항모로 간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실제로 KF-21N이 항모 함재기로 결정될 경우 우리 해군 항공모함은 경항모보다 활주로가 긴 중형 항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김승경 합동참모의장도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함재기 국내 개발 방안이 KF-21N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항모 탑재 전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 연구가 진행 중이라 그 연구 결과에 따라 항모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혀 중형 항모로 국내 개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바다 위의 군사기지로 불리는 항공모함을 2030년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 여기에 탑재할 함재기로 미국의 수직 이착륙기 F-35B가 검토됐었지만 값비싼 유지 비용과 기존에 알려진 여러 문제들을 감안해 국산 개발 모델로 대체하는 방안을 급선회했습니다. 한국형 항모 함재기로 검토됐던 F-35B가 비싼 유지 가격에 비해 무장 탑재량이 적고 작전 반경이 짧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산 개발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실제로 국산 함재기 KF-21N의 도입 예상 가격은 약 1,500억 원 정도로 도입 비용은 F-35B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선을 비롯한 추가 비용이 필요 없고 수출까지 가능한 장점이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더구나 현재 우리가 보유한 국산화된 다양한 항공 기술이 있기 때문에 국내 개발을 시도해 볼 만한 기술적 뒷받침이 있어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한국의 항공기 연구 개발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켜 항공 우주 분야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응원하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